어릴 때 노출시켜야 되는 건가 봐. 그래서 다들 영유영유 하나 봐. 키즈 카페 절대 가지 말아라. 저희 그 교육 토크를 보시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일 수도 있는 이야기를 마구 이렇게 늘어놓은 셈이기도 한데 몇 가지 조금 정정해주고 싶었다 이러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일단 수학에 대한 거였는데 거기 그 영상에서 중학교 때 배우던 게 쫙 내려왔어. 네. 이렇게 수학이 되게 어려워졌어 라고 했는데 교육과정은 개정될 때마다 학습량 적정화와 교육 학습 부담 감소 이거를 되게 강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2015년에 교육과정이 개정이 됐는데 실제로 수학과에서 삭제되거나 중학교로 오히려 올라간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원기둥의 건널비와 부피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그런 거 되게 옛날 생각난다. 네, 넓이 단위, 뭐 아르, 헥타르 이런 거 잘 실생활에서 안 쓰니까 네. 삭제되고 있고. 아, 그것도 없어졌어요? 네, 초등학교에서는? 네. 그리고 정비례와 반비례 개념이 중학교로 올라갔어요. 아, 그럼 오히려 쉬워졌다는 거예요? 네, 오히려 더 학습량이 줄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삭제되고 중학교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근데 왜 엄마들 사이에서는 요즘 애들 건 진짜 보면 더 어려워. 우리 때도 이렇게 어려웠니? 막 이렇게 이야기. 근데 3학년 때가 되게 어렵다고 하셨는데 요즘에는 학년군으로 운영이 돼요. 그래서 1, 2학년군, 3, 4학년군, 5, 6학년군 이렇게 되니까 사실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상당히 흙이 올라가니까. 네, 처음 이제 중학년에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3학년엔 수학이 뭐가 어려운 게 나오나 한번 찾아봤는데 사실 특별한 건 없더라고요. 3학년 때 항상 새롭게 나왔던 나눗셈 처음 나오고 분수, 소수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정을 말로 또는 글로 설명해라 뭐 이런 게 많아서 좀 더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사실 그런 의사소통 능력보다는 결과 정답이 더 정답을 중요했잖아요. 적으시오. 네. 2.5 이렇게 네. 그냥 맞고 틀리고만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요즘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과정을 좀 말이나 글로 설명하는 능력, 네, 친구들이랑 대화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채점은 더 어렵겠네요. 채점은 더 어려운데 그래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 학생의 상태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네, 네. 풀어야 할 오해 또 있었나요? 적었는데 네. 좀 이렇게 꼼꼼하신지. 원래 대부분의 초등학교 학생들은 다 이렇게 꼼꼼하신가요? 저보다 훨씬 꼼꼼하시죠. 아, 정말요? 저는 좀 영어 같은 경우도 이제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그 수준을 봤는데 쓰기를 기준으로 봤어요. 듣기 말하기는 3학년 때부터 계속 하니까. 근데 3학년에는 단어 쓰기 정도, 그리고 4학년에는 어구, 온더 테이블 뭐 이런 어구 쓰는 4학년 때까지도 글 읽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문장 읽기 정도. 그리고 5학년 때 가면 이제 글을 읽고 문장을 쓰는 거. 근데 6학년 때도 문장을 쓰는 건 나오는데 여러 문장을 에세이 형식으로 쓰는 건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수능 지문 보듯이 우리 수능에서 국어 지문 이만큼 읽고 문제 이렇게 딱 나왔잖아요. 네. 그것처럼 영어 지문 이만큼을 읽고 관련된 문제를 풀고 전혀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국가에서 정해진 목표가 딱 있고 영어 교과서는 이제 국정 교과서가 아니라 다양한 출판사들이 있지만 목표는 거의 똑같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주로 게임 활동 같은 거 하고 학생들이 그런 게임 속에서 연습하면서 나 놀았는데 이제 알고 보면 영어 목표 언어를 많이 연습한 그게 이제 잘된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많이 말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많이 그런 활동 속에서 네. 연습을 나도 모르게 했다면 잘된 거 이런 식이라서 그 평가도 주로 지필평가보다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이렇게 영역별로 네. 하는 편이고. 그러네요. 그러면 정말 이 과열된 영어 교육에 대해서 이건 도대체 그럼 왜 이럴까 하는 의문을 좀 다시 가지게 돼요. 5세 반부터는 꼭 영유 가야 해. 약간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영어 유치원을 보내면서 되게 놓칠 수 있는 게 5, 6세 때 꼭 발달시켜야 되는 과제가 있잖아요. 뭐 주도성이라든지. 근데 혹시 영어 유치원, 영어라는 이 지식을 위해서 영어 유치원에 보내면서 그 아이들이 그런 거를 발달시키지 못하고 놓치지는 않는지 더 큰 틀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교육이 진짜 이 공부로서가 아니라 진짜 언어로서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사실 막 시험 봐서 들어간다는 영재들이 간다는 그 유명한 영유 이런 데는요 학부모들이 열광하는 게 그런 거래요. 이 작은 아이가 거기 갔다 와가지고 직접 영작을 한다는 것이 근데 사실은 그런 생각을 저는 최근에 했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되게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심지어 대학에서도 영어를 전공했는데도 제가 저를 가만히 보면은
되게 영어 컴플렉스가 있어요.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막힐 때가 되게 많고 그럼 맨날 자괴감 느끼고 저보다 영어 잘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럽고 그 부러운 마음을 들키기 싫고 막 이런 복잡한 마음들이 아 이게 다 내가 영어 컴플렉스가 있는 거구나. 근데 그것이 우리 아이들은 이런 거 안 가졌으면 좋겠어. 그런 욕심이 제가 있다는 걸 저도 발견했거든요. 나처럼 이렇게 TEACHR 이렇게 배우지 않고 생활 속에서 이렇게 흡수되게 하려면 어릴 때 노출시켜야 되는 건가 봐. 그래서 다들 영유영유 하나 봐. 모국어 습득하듯이 습득하게 하기 위해서 모글리는 끝내 말을 못한 것처럼 그 언어 중추가 뭐 7세가 되면 다치고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건 과열이야 하면서도 다들 우리 세대의 영어 컴플렉스 때문에 우리 아이는 정말 자유롭게 영어를 흡수했으면 그런 마음 아닌가? 그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영유 보내고 봐가 아니라 네. 내가 진짜 아이에게 채워주고 싶은 게 무엇인지 저부터도 좀 생각 정리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저도 유치원 때는 그래서 그냥 책 읽기? 거기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저희 반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지금 영어 학원을 안 다니고 있는 학생이 2명밖에 없더라고요. 29명 중에서. 아 그래요? 근데 그 2명이 이제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영어 학원을 다니는 다른 친구들이 너무 힘들어 보인다. 그래서 나는 뭐 영어 공부를 하지 않거나 또는 집에서 부모님과 하고 있는데 그게 좋다. 이렇게 한 학생도 있었고 또 인상적인 아이 한 명은 이제 다들 되게 5살, 4살부터 영어 공부를 했는데 한 아이는 이제 5살 때 새벽까지 영어 공부를 한 적이 있다. 지금은 영어가 너무 지루하고 싫다. 그래서 영어 유치원을 다녔던 또는 영어 교육을 많이 받았던 아이들이 지금 2학년인데 이렇게 영어를 싫어하게 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진짜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이를테면 그 과목이 싫으면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쵸?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특히 어릴수록 그 과목이 한 번 싫어지면은 그게 되게 오래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유치원 때는 이제 엄마가 시키면 또 시키는 대로 잘 따르는 나이잖아요. 근데 벌써 이렇게 영어를 학교에서 시작도 하기 전에 싫어하는 과목이 되고 영어 학원을 다니는 게 힘드는 것으로 아이들이 인식이 됐다면 이것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설문조사까지 하셨다고. 네. 설문조사를 했는데 되게 간단하게 그때 했어요. 그래서 정말 나는 영어 공부를 네. 이렇게 네, 한 적이 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어떤 수준인지 그리고 영어를 배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고 영어를 부모님이 어느 정도로 하길 바라는지 보면 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영어 글을 쓸 수 있다고 써내긴 했거든요. 네, 여기 보면 새벽 3시까지 공부한 적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영어가 지겹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잖아요. 정말 저는 하기 싫습니다. 영어 공부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저는 하기 싫습니다. 긍정적인 답도 있긴 있네요. 네. 영어를 잘 배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답도 있어요. 근데 극단적으로 저는 하기 싫습니다와 영어를 잘 배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저희 예전 학교 교장 선생님과 제가 영어 전담을 할 때 학생들이 영어를 싫어하지 않게만 해달라. 학년이 올라갈수록 너무 영어를 싫어하고 어려워하니까 그 태도적인 부분에만 좀 제일 집중을 해달라고 하셨었거든요. 저한테 있어서 되게 강하게 와닿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 동료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너무 지루함을 안 느껴봤다고. 그러니까 지루함 느낄 새 없이 엄마들이 계속 뭔가 보여주고 경험시켜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지루함을 스스로 느껴서 스스로 뭔가 할 거리를 찾아 나서야 되는데 지루함을 느끼는 순간들이 없었던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되게 와닿더라고요. 네, 저도 그거 너무 공감해요. 그러니까 요즘 세대 아이들은 언제나 자극에 노출돼 있잖아요. 일단 스마트폰도 아주 어린 나이부터 쥐어주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제가 존경하는 한 소아과 의사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키즈 카페 절대 가지 말아라. 엄마 편하잖아요, 솔직히. 키즈 카페가 지금 말씀하신 거랑 같은 맥락으로 너무 많은 자극을 막 퍼부어내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 내가 뭔가 재미있는 걸 찾아내고 이럴 수 있는 능력을 아예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어릴 때 왜 흙 파먹으면서 놀았다는 이야기 하듯이 정말 지루한 뭐 놀이터에 시소 하나 있고 뺑뺑이 하나 있는 놀이터에서
어디 돌아다니면서 뭐 벌레를 발견하거나 뭐 나름대로 재미를 찾아내는 그런 거였다면 요즘엔 아이들은 뭐 축구를 배우려고 해도 다 클래스를 듣고 뭐 네. 이런 게 자연스럽게 스스로 자기들끼리 놀이를 구성하고 이런 게 없이 어른들이 늘 세팅을 해주는 데에서만 놀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 창의력을 저해하고 맞아요. 네, 그런 이야기도 저도 네. 듣고 무척 공감을 했거든요. 네, 요즘 아이들이 되게 놀 줄 모른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학교에서도 자유 시간을 주면 아이들이 뭘 할지 모르는 아이들이 있어서 노는 것도 알려줘야 되고 뭔가 게임을 아예 뭐 정해서 다 같이 게임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그냥 자유 시간 주면 너무 좋았잖아요. 그냥 할 거 너무 많고 친구들도 다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데서 조금 차이를 느끼는 것 같아요. 자, 영어 유치원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시리즈로 가면 한 5편까지도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지만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뭐 4살부터 7살 정도? 지금 아이는 5살이지. 네. 선생님이시니까 우리 아이 초등학교 입학 전에 내가 이런 거 챙겨줘야지 하는 것들도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로 한번 이어갈게요.